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하룻밤 그저 경유지였던 한국에서 미국 항공사 10년차 베테랑 승무원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갈아엎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했던 그녀는 한국 땅을 밟은 지 단 5분 만에 충격에 빠졌고 스문의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 나라와 한 남자에게 심장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경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전환. 그녀는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삶의 기반을 정리한 뒤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전과 눈물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을 단순한 경유지라 여겼던 한 여성이 왜 이곳을 나의 새 나라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의 인생은 때로 아주 우연한 순간, 단 한 번의 경로 변경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저 역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날 제 인생을 바꿔놓은 건 누가 봐도 평범하고 심지어 불쾌하기까지 한 통보였어요. 항공사에서 날아온 한 줄짜리 이메일. 일정 변경으로 인해 서울에서 24시간 경유가 필요합니다. 처음엔 그 문장을 보고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화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며 항공사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1년 중 절반은 하늘 위에서 보내는 삶. 그게 제 일상이었고 익숙한 생활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오랫동안 꿈꿔온 여행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온천 마을을 찾아가 조용한 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죠. 온천의 따스한 김을 맞으며 책 한 권 읽고 평소 좋아하던 전통 다도를 배우며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것. 그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치유 그 자체였고 저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행 일정을 짤 때도 얼마나 꼼꼼히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항공권 예약부터 숙소 위치, 이동 동선까지 전부 계획적으로 구성해 두었죠. 그런데 그 모든 준비가 단 한 줄의 공지로 무너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항공편 변경. 그것도 하루짜리 경유지라니요. 저는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었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굳이 한국을? 이라는 반감이 먼저 들었죠.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공항에서 밤새워야 하나, 별별 부정적인 상상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의 결정은 번복이 불가능했고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여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획에도 의도에도 없던 땅 서울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는 마음으로 공항에 내린 저를 맞이한 건 예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마치 하나의 대도시처럼 정돈되고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공기는 차분하고 신선했고 공항 내부는 조용하지만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죠. 출입국 심사대는 질서정연했고 직원들은 낯선 외국인인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당연한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태도에서는 기계적인 직무가 아닌 진심 어린 환대가 느껴졌어요. 더 놀라웠던 건 그 시설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샤워실, 무료 수면실,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 심지어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미니 전시관까지 있었어요. 피곤한 몸을 잠시 쉬게 하려고 찾은 휴게 공간에서는 한쪽에서 잔잔한 국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는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항 안에서 느낀 따뜻한 인상에 이끌려 하루를 공항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시내로 나가보기로 마음먹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 한국에 대해 들었을 때는 불안함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데 괜히 길이라도 잃으면 어쩌나 싶었죠. 하지만 그 순간에는 묘하게도 설렘이 더 컸어요. 비록 단 하루지만 이 낯선 도시가 제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공항철도를 타기 전 저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 먹으며 한국 돈의 낯선 감촉을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계산대 너머에서 웃으며 봉투를 건네주던 점원의 태도는 제가 지구 반대편에서 온 이방인이 아닌 그저 잠시 들른 손님처럼 느끼게 했고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우연히 발을 들인 경유지에서 인생의 다음 장을 열게 됩니다. 그날 아침만 해도 불쾌하게 시작된 하루가 시간이 흐를수록 믿기 어려운 따뜻함으로 채워질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저는 공항철도에서 내리자마자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사람들로 붐비는 플랫폼 한쪽에 서 있던 저는 짐을 옮기려 손을 뻗었지만 분명히 발밑에 두었던 제 여행 가방이 사라진 겁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고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낯선 장소, 도움을 요청할 방법조차 떠오르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가 조심스레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가방을 잃어버리신 건가요? 라고 조심스레 묻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한국 청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정하준. 그는 제 상황을 설명해 달라며 영어로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고 당황한 저를 대신해 영무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는 짧은 한국어로 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했고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제게 괜찮은지 물어봐 주었어요. 함께 CCTV를 확인하고 영무원이 무전기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사이 그는 제게 서울에 처음 왔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우연한 경유로 들른 것이라 말하자 그는 잠시 웃으며 서울은 그냥 지나치기엔 아까운 도시예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행히 30분쯤 지나 직원이 제 가방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왔고 그것을 제 손에 직접 건네주던 정하준 씨의 얼굴엔 진심 어린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 서울이라는 도시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역 근처로 나와 간단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저를 편의점으로 이끌었고 한국의 편의점 문화는 꼭 체험해 보셔야 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매운 음식에 강하지 않았지만 인터넷에서 보았던 유명한 라면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불달볶음면. 처음엔 호기롭게 젓가락을 들었지만 몇 입 먹지 않아 입안이 뜨겁게 타올랐고 눈물까지 핑 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편의점 직원과 근처 손님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종이컵에 우유를 따라 건네주었고 처음엔 다 그래요. 익숙해지면 맛있어요 라며 저를 격려해 주었어요. 제가 살던 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이렇게 따뜻한 반응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불편함보다 배려가, 거리감보다 유쾌함이 먼저였던 이 경험은 제게 무척 낯설면서도 편안한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불편하고 위축됐던 마음이 어느 순간 스르르 풀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서울이라는 도시가 제게 괜찮아, 여긴 안전해라고 말해주는 듯했죠. 불타는 입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약국을 찾았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다시 정하준 씨를 마주쳤습니다. 친구와 함께 있던 그는 저를 보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라면 때문에 입이 불에 댄 것 같다는 제 설명에 웃으며 적절한 약과 제품을 골라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매운 음식 좋아하지만 처음엔 누구나 고생해요 라며 말해주는 그의 표정에서 농담과 함께 진심이 느껴졌고 전혀 의도치 않게 두 번째 만남에서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하루만 참으면 된다고 여겼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제 감정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한낮 편의점에서 작은 일로 웃고 예상치 못한 친절을 받고 그런 일들이 하루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다정했고 사람들은 저를 낯선 타인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다음 날 아침에 도쿄행 항공권을 취소하고 서울에 일주일 더 머무르기로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 따뜻한 도시에서 조금만 더 살아보고 싶었어요. 경유지였던 서울이 제게 말을 걸고 있었고 저는 그 말을 들어보기로 한 것이죠. 사람과 도시가 동시에 품어준 다정함은 제가 상상했던 동양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니라 무언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직감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길 위에 올라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낯선 도시 서울에서 아주 조금씩 진짜 인생의 향기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더 머물기로 한 일주일은 말 그대로 제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지 이 도시를 더 느껴보고 싶다는 호기심으로 시작한 결정이었지만 그 호기심은 하루가 다르게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저는 그동안 너무 바쁘게만 살아왔습니다. 시간표에 맞춰 하늘을 날고 매뉴얼대로 웃고 감정조차 잠시 멈춰놓고 살아야 했던 직업. 그런 제게 서울은 처음으로 느려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도시였어요. 정하준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서울 구석구석을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지나쳤을 작은 골목, 오래된 서점, 찻집, 북촌의 고요한 기와집 거리까지 그와 함께였기에 저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관광지가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종로 뒷골목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던 국악 연주를 들으며 잠시 멈춰선 저에게 하준 씨가 말했죠. 서울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마음으로 느껴야 더 아름답습니다.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나가기만 하던 도시와 그냥 스쳐만 지나가던 사람들이 서울에서는 모두 저를 향해 문을 열어주고 있었거든요. 그 다정함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은 완전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하준 씨가 제안했어요. 주말에 북한산 하이킹 프로그램이 있는데 외국인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일정이라며 함께 가보자고 했죠. 북한산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었지만 저는 왠지 그 산이 제게 어떤 대답을 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토요일 아침 서울 도심에서 버스로 40분 남짓 이동에 도착한 북한산 초입은 이미 초록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높고 낮은 산봉우리 사이로 고즈넉한 등산로가 이어졌고 저는 배낭을 메고 걷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가파른 길이었지만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과 지나가는 사람들의 격려, 그리고 함께 참가한 외국인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들이 발걸음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그날따라 서울 하늘은 맑았고 등산 중에는 마치 제 몸속에 남아있던 오래된 피로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흐르고 숨이 거칠어질 때마다 하준 씨는 옆에서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면 전망대예요 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내 북한산성 위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높은 건물과 산들, 오밀조밀한 동네들이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렇게 따뜻하고 단단한 도시에서 살아간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마음속에 생긴 그 작은 질문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단지 여행자가 아닌 이 도시의 일원이 되어보고 싶었어요. 비행 중에 잠시 들르는 나라가 아닌 마음을 내려놓고 숨 쉴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그렇게 말하자 하준 씨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으로 조용히 말했죠.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대한항공에서 외국인 승무원 채용 공고가 떴어요. 정말 원하신다면 기회는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돌아가면 회사를 정리하고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두려움도 있었지만 한국에서의 그 일주일은 제게 충분한 대답을 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는 곳에서 의미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 시작이 서울이라는 도시라는 사실이 그 어떤 계획보다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앉아 불빛으로 가득 찬 서울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시간을 정리했어요. 처음엔 경유지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도시에서 저는 제 삶의 진짜 목적지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사람들, 거리, 문화, 모든 것이 저를 이끌고 있었어요. 어쩌면 제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저를 선택해 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항로는 분명히 바뀌어 있었고 저는 그 방향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유지로 시작된 여정이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서울을 떠난 날 공항 출국장의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는 걸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단단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저는 마치 이삿짐을 정리하듯
제 인생의 큰 가방을 하나씩 비워내기 시작했어요. 회사를 정리하고 남은 비행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매일 밤 한국어 회화 영상을 틀고 공부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새도 없이 마음은 이미 서울에 있었어요. 이력서를 정리하고 대한항공 외국인 승무원 채용에 지원서를 낼 때 손끝이 떨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시 그 하늘 위에서, 하지만 이번엔 서울을 향해 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 긴 기다림 끝에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땐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벅차오르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고 저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해냈구나. 정말 돌아가는 거야.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날, 공항에 마중 나온 정하준 씨가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 모든 불확실성과 도전의 시간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얻는 느낌이었어요. 낯설지 않은 그 공항, 친숙한 미소, 그리고 두 번째 시작. 저는 이제 더 이상 경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은 제게 돌아올 장소이자 나아갈 방향이었죠. 시간이 흘러 우리는 결혼을 했고 서울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동네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집은 나무 기둥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창밖에는 감나무가 서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집으로 들어올 때마다 저는 이곳이 더할 나위 없는 제 보금자리라는 걸 실감하곤 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미국에서 가져온 책장이 있고 그 옆에는 하준 씨의 어머니가 물려주신 도자기가 놓여 있어요. 두 세계가 하나의 공간에 어우러지는 모습은 마치 우리 부부의 삶을 상징하는 듯했죠. 일은 바빴지만 매 순간이 감사한 나날이었습니다. 승객을 맞으며 서울의 첫인상이 되어줄 수 있다는 책임감은 큰 자부심으로 다가왔어요. 한국을 처음 찾은 외국인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저는 제 경험을 떠올리며 작은 배려라도 건네려고 애썼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손을 내민 사람들 덕분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으니까요. 한 사람의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 외에도 저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 생활 적응 강연을 시작하게 되었고 틈틈이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겪었던 에피소드들을 진솔하게 나누며 당신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들,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 놓인 사람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그곳이 어쩌면 당신의 진짜 목적지일지도 몰라요. 하준 씨와 저는 지금도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가서 떡볶이와 순대를 사 먹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작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이 일상이 저에겐 가장 특별한 선물이에요. 한때는 스쳐 지나가려던 도시였고 단 하루만 견디면 된다고 여겼던 장소가 이렇게 제 삶의 전부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가끔 미국의 친구들이 연락을 해와요. 여전히 그 질문을 하더군요. 소피, 후회하지 않아? 미국을 떠난 거. 그럴 때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경유지에서 내리길 잘했어. 만약 그 하루가 없었다면 난 아직도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찾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서울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저에겐 그 변화를 따뜻하게 끌어안는 집처럼 느껴집니다. 공항에서, 편의점에서, 산 위 전망대에서, 그리고 지금 이 집 안에서 이 모든 장소들이 저를 환대해 주었고 그 따뜻함이 제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고 서울은 더 이상 멈춰선 중간 지점이 아닙니다. 이 도시는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뀐 시작점이자 목적지입니다. 이 사연을 듣는 당신도 혹시 지금 예상치 못한 멈춤 속에 있진 않으신가요? 혹시 계획에 없던 경유지에 머무는 중이라면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쩌면 그곳이 당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목적지가 되어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바로 그 증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단 하루 만에 인생을 바꿀 용기가 있으신가요? 그저 스쳐갈 뿐이라 믿었던 경유지가 당신 인생의 진짜 목적지가 된다면 당신은 그 순간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